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몇 차례에 걸쳐서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유식불교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라고 했을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초기 불교가 있었죠. 부처님이 불교를 가르치시고 그 직계 제자들에 의해서 한 100년 정도 전해지던 불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아비달마 불교라고 해서 아비달마, about dharma, truth, 진리에 관한 이런 의미를 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법에 관한 불교라고 하는 게 이제 있었고, 이 이후에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이 대성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겼죠. 근데 이제 아비달마 불교는 초기 불교에 비해서 대단히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치밀합니다. 그것은 그 인도에서 이제 하나의 종교로 살아남기 위해서 철학적 질문들, 시간, 공간, 물질, 존재, 인식, 그리고 인과율,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그 질문에 불교적으로 대답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논리가 친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도 어떤 수요를,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대승불교가 생겨났고, 이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갈래, 하나는 중간불교, 또 하나는 유식불교라고 하는, 중간불교는 이제 철저한 공을 주장하죠. 유식불교는 중간불교의 그 아공법공을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인식하는 의식은 의식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존재성을 이제 인정하는, 그래서 유식, 오직 의식만이 존재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인도라고 하는 환경에서 보면은 자아를 부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근원적 어떤 존재에 관한 부정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힌두 문화에서는 이제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힌두 문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 약간씩 개념적인 섞임 혹은 수용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인도를 넘어서서 이제 주로 한자 문화권 중국으로 가면 한자 문화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중간불교와 유식불교의 어떤 속성들이 더하고 빼고 융합되어서 이제 성불교라고 하는, 그 인도가 인도의 언어적 표현이 산문이라면 그 중국 한자 문화권의 언어적 표현은 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소설에서 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음 공부에서 불교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초기 불교, 그 다음에 선불교, 이 얘기를 할 텐데, 사실은 이 시간적으로 한 거의 15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나지만, 이 아비담라 불교, 중간 불교, 유식 불교의 영향을 선불교가 다 흡수했다고 보기 때문에 유식 불교에 관한 또는 중간 불교에 관한 그 앞에 아비달마 불교에 관한 지식들도 저희가 이해하는데, 불교를 이해하는데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유식 불교는 오늘 우리가 이제 뭐 뇌과학이라든지 심리라든지 이런 의식의 구조와 작동에 관한 관심이 대단히 많은데, 아주 깊은 수준의 불교 심리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불교를 설하는 이 분들의 상당 부분이 이제 유식불교라고 하는 관점이 이제 어느 정도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식불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데 조금 이번 기회에 한번 이해를 북돋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식학파라고 하면 이게 이제 오직 유자에 알식자잖아요. 그 오직 의식만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인도에서는 이제 의식이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 마음, 뭐 같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인도에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순수 의식하고도 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물질이나 공간이나 시간은 없고 그것은 환상과 같고 오직 그것을 의식하는 식만이
그 식도 이제 순수의식만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건 진짜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유식학파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제 이 순수의식은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진 인식작용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그걸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것은 고도의 명상 상태, 고도의 최고 수준의 명상 몰입 상태에서만 뭔가 체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까지 우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중간불교는 존재를 철학적으로 해체했다라고 보면 유식은 그 반대입니다. 그것을 체득해야 되기 때문에,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논리로는 안 돼. 주객이 나누어지는. 그럼 뭘로 가야 됩니까? 체험을 위해서 몸을 닦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도의 요가의 집중 상태를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수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식학파라고 하기도 하고, 같은 말로 이 학파를 유가행파, 행이 행한다는 뜻이잖아요. 뭔가를 닦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유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가를 수행하는 학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에는 오직 의식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인식론의 극단을 달리는 유식학파가 또 다른 말로 몸 수행의 극단을 달리는 유가행파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 의식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안다 모른다, 내가 그것을 인식한다, 이해한다, 그런 식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바수반두라고 하는 것이 유식학파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고, 이 사람이 이제 유식, 즉 절대적 관념론을 이제 완성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 뿌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는 그걸 도와준 게 아까 얘기한 중관철학, 철저한 공을, 아공뿐만 아니라 법 또한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중간철학 나가르주나가 대단한 이제 그 석학인데, 이 중간철학의 어떤 도움을 좀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중간철학에서 일단 무경, 바깥에 우리에게 보고 듣고 느껴지는 사물들은 그 존재의 실제가 의심스럽다라고 일단 크게 한번 이 문제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바수반두 같은 유식학파는 그럼 뭐가 있냐, 실제로 있는 게 뭐냐 하는 얘기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식학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 문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에는 해밀심경, 능가경, 달마가 갖고 왔다는 게 능가경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경전, 대성경전도 있고, 또 이제 바수반두가 이제 중심학자인데, 바수반두의 유식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저작이 중요한데, 하나는 유식이심론. 유식이심론은 이제 무경, 그러니까 바깥의 존재가 의심스럽다, 꿈을 비유해서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얘기라면, 유식 30성은 그럼 뭐가 실제로 있냐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상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대성 아비달마집론, 아까 아비달마 불교를 소성이라고 보고 대성은 아비달마를 이렇게 본다라고 대성 아비달마집론이라는 게 있고, 섭대성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대성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대성장엄론, 그 다음에 현장법사, 우리에게 유명한 중국의 현장법사가 성유식론, 이런 글을 이제 지었죠. 백가전서식이라고 하는 육아사지론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육아라고 하는 게 아까 육아행파에 말하는 수행의 단계, 수행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식학파가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는 우리가 몰라도 대체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관념론, 생각, 마음, 의식, 이런 거 다 관념론인데요. 그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세계를 관념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관념론의 성구는 아까 아비달마 불교, 상좌부 불교에서 경량부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량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뭐 이게 책상이고 이게 TV 모니터고 하는 이런 대상은 지속성이 없어서 감각기관하고 직접 접촉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상이 지속성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또 찰나 개념, 시간 개념하고도 상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순간순간 생멸하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볼 때 이미 그 대상은 생멸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감각기관이 직접 접촉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감각기관이 그 이미지, 인상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 뭐 시간, 공간, 물질, 그리고 우리의 인식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치열한 철학적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경량부 입장은 바깥에 물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의심스럽고, 우리는 그 실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억으로밖에 알 수 없다. 이미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념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은 없거나 또는 의심되는 것이고, 이 안에서 그걸 느끼는, 인식하는 의식만이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관념론으로 넘어가기 쉽게 해준 것이죠. 뒷받침해 준 것이죠. 그래서 외부의 대상은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냥 우리 생각이 정신적으로 날조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었다. 이때 심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인도적으로 표현하면 의식, 생각이죠. 의식이 만들어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 물건이 있어 그 물건을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이 있다고 보고 뭐 현실이라고 믿고 이건 다 내 생각의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 환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경량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파도 관념론에 많이 공헌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중간파는 좀 더 이제 철학적으로 들어갈 것이죠. 논리적으로, 어느 논리학적으로 개념을 분석하는 것이죠. 그 개념을 해체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 여러분 뭐 사과다, 아니면 뭐 행복이다 라고 하는 이런 다 개념, 어떤 걸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름일 뿐이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개념은 어떤 실제도 가리킬 수 없다. 그래서 개념은 그 내용이 텅 비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공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개념을 가지고서는 그 개념이 지칭하는 본질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인식론적인 허무주의 이런 얘기를 이제 불가지론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육아행파에서, 유식학파에서 매우 환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 맞아. 그래서 중간학파처럼 외부의 뭐가 실체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중간학파와 같은데, 그래도 없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 그걸 인식하는, 의식하는 마음 혹은 의식은 실제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식. 유일하게 있는 것은 식이다. 식만이 유일하게 있다. 뭐 이런 데서 입장이 이제 갈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보면은 힌두교 대응이라고 이제 보는 이유가, 중간 학파에서는 불교의 무아론을 법아론까지, 법무아까지, 그러니까 자아가 없다라고 하는 데서 이건 나의 문제잖아요. 세상도 없다라고 하는 법무아까지 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을 주장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당시에 인도적인 상황에서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종교적인 영향력을 펼쳐나가는데 무리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부 실제의 부정, 그러니까 외부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공으로 개념적으로 해체가 가능한데, 그럼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아는 것, 뭐 그 아는 것의 주체가 있냐 없냐 그 자체하더라도 그걸 알지 않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유식을 왜 육아행파라고 했냐.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절대 혹은 진실, 우주적 근원, 이런 파라마타는 일단 주관과 객관, 주체와 대상 이런 식으로 쪼개지지 않는다. 갈라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어떤 언어적 개념에 포착되지 않는다. 그걸로 붙들어 둘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세속의 경험을 초월하는 그 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이걸 느꼈다, 감각했다, 이런 식으로 걸려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절대적인 것에 대한 어떤 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인식하고 체득하고 느끼지? 접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거다라고 했는데 그럼 저기 어떻게 다가가지? 방법은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절대화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죠. 절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빌미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접근 방법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죠.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인식하는 방법은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서 주관이 객관을 인식하는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이분법이 아닌 방법이 뭐냐? 찾아보면 요기들이 요가 수행을 하면은 절대적인 어떤 내면적 침묵 속에서의 합일, 그리고 법열, 이 상태에서만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주객의 체험 방식이 아닌 체험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식이 요가 수행을 파트너로 선택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가 수행을 매우 강조하고 유식학파하고 육아행파는 사실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디아나라고 하는 게 명상이잖아요. 그게 이제 자냐 이렇게 해서 선나라고 하는 한자로 번역이 되고, 그것이 이제 선나에서 나가 빠지고 선, 이렇게 이제 그 선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 용어로 정리가 되는 것인데, 이 명상에 대한 입장도 중간학파와 육아행파는 많이 다르죠. 중간학파는 모든 개념을 다 해체해버렸기 때문에 다가갈 그 의무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no comment. 명상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왜 그런 걸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런,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뭔가를 닦아서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실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에 대한 중간학파 입장은 아예 입장 없음, 상관없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유식학파는 육아행파라고도 이름을 할 정도로 요가 수행을 매우, 즉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묶어서 단단히 흔들리지 않게 결합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주객 분리를 단단히 합일시키는 이 명상을 대단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을 포기하고 삼매를 닦고 그 삼매를 닦는 수행을 매우 강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도적인 것의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브라만, 아트만 같은 영원 불변의 실체가 있다는 것이고, 또 인도적 유산 중에 하나가 요가 수행이잖아요. 이 두 개를 뭔가 불교에서 소화해 보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육아행파는 이제 요가 수행을 강조하지만 철학적 토대를 확립한 사람은 바수반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수반두는 두 가지 저작을 가지고 육아행파, 유식학파의 철학적 토대를 확립했는데, 첫 번째가 유식 20문이고 두 번째가 유식 30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론이고 하나는 송이죠. 론은 뭐냐면 논파한 것이죠. 따져서 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외물, 즉 바깥의 물질은 시간, 공간, 이런 모든, 또는 심지어는 법, 이런 것까지 뭔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이론을 다 논파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유식 30송은 뭐냐면 그러면 뭐가 있는 거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거 아니고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육아행판 관념론이잖아요. 그 관념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설파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식 20논에서는 실제론을 격파하고 유식 30논에서는 관념론을 설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수반도 이론을 뭐 대충 훑어보면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대 관념론이니까 모든 것이 앱솔루트리 절대적으로 관념작용에 불과하다. 유식이잖아요. 오로지 존재하는 것은 식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현실로서 경험하는 이 세계 또한 식이 만들어낸 거다. 이걸 좀 더 나가면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다. 또 다르게 환상이다. 또는 심지어는 이제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유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관념작용이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뭐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3계의 모든 개념, 뭐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표현하지만 어쨌든 온 우주의 모든 개념, 이때 개념은 뭐 이렇게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뭐 사랑이나 행복이나 정의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한 것이죠. 그 뭔가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이름은 관념작용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수반두에게는 아까 이제 그 인도에서는 의식이라고 하는 말을 힌두교도 그렇고 유식에서도 많이 쓰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그걸 마음이다 이렇게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음, 생각, 의식, 그 다음에 관념작용 이건 다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불교에서 마음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이 마음도 이제 인도적 철학에서 보면 의식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뭐 얘기하고 뭔가 이제 연결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부 대상을 이제 우리도 돈 벌려고 세상 그렇게 노력하는데 외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경험하는 게 있잖아요. 때리면 아프고 밥 굶으면 배가 고프고 차에 받치면 죽죠. 그래서 외부 대상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겉으로 보기만 그렇고 또 우리가 받은 그러니까 외부 대상이 어떤 건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외부 대상은 반드시 우리의 그 인식 과정을 통해서만 이제 인식되기 때문에 그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원리적으로 아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뭐냐? 알 수 있는 것은 의식, 우리가 인식한다라고 하는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수반두는 외물, 바깥에 뭐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부정,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의식에 대한 인정, 이걸 가지고 이제 불교적인 가르침을 이 토대 위에서 설파를 하고 궁극적인 자유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유식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그게 이제 유식 30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유식학파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위치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식 20논, 유식학파에서는 어떤 논거를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의심하고 있는가, 부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유식 20논이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유식 30논을 가지고 유식학에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궁극적인 자유, 해탈에 이를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식학파에 대한 위치와 좀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